여러분들 혹시 그 난이도가 올라가면 나오는 문제 중에서 그거 아세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구하기? 대부분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아세요? 기억나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방법으로 가는 방법의 수. 이거 어떻게 구하냐? 노하다로 하죠. 이거 하죠. 1, 1. 이건 할 줄 아시죠? 얘가 1이다 했으니까 1, 여기도 1, 그래서 2가 되고,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여기도 1, 1, 2, 3, 4, 1, 5,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1, 3, 6, 10, 15, 그 다음에 여기도 1, 4, 10, 20, 35, 그 다음에 여기 1, 5, 15, 35, 70, 이렇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게 교과과정 과정 초월 문제인 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요. 그 이름 자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저기 선택 거기서 나와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 수하에서 범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우는 부분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하에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3번 배우고, 확률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라고 하는 대표값과 산포도 관련돼서 단원이 중학교 3학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따지자면은 그 가장 위에 있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 혹시 너네들 그거 알아요? 인형 뽑기 하는 것 중에서 그 상하좌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형 뽑기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만 누르다 떼고 나면 위쪽으로 가다가 떼면 그냥 바로 쭉 떨어지는 그런 인형 뽑기 아세요? 몰라요? 집게를 가져가는데 그 집게에 이 조이스틱이 자유롭게 있어갖고 위아래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만 가고 멈추면 앞으로만 가서 멈추면 그대로 내려가서 찝었다가 쭉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뒤로 가는 게 안 되는 거. 이게 딱 요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뭔 얘기냐면 자,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요 조그만한 애를 한 칸으로 생각한다면 오른쪽으로 전진하는 게 몇 번 돼야 돼요? 총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전진이 몇 번 돼야지만 4번 있어야 되죠. 그럼 위로 가기는 몇 번 해야 됩니까? 4번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 조합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오른쪽 순서대로 5, 위 하면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냐? 5, 위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섞어주게 되면 그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몇 개의 숫자를? 8개의 숫자를 8개의 개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8팩토리얼 근데 얘는 순서가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서로 다른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야? 다 같은 애들이잖아요. 한 칸 움직이는 거. 그래서 같은 걸로 나눠 이게 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8765
4321은 지웠어요. 그 다음에 4321. 여기 4321, 4321은 약분했습니다. 날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4, 4, 4, 4, 4, 2. 답은 70. 답은 70. 그럼 마지막. 야, 그럼 업그레이드해서 요게 N개 있고요. 위로 가는 게 M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된다고? M 더하기 N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과 N 팩토리얼로 나눠준 값이 길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요. 길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과정 하나를 거쳐서 여기 뭐 학교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잖아. 그럼 A에서 학교를 거쳐서 학교에서 B로 가는 그런 최단 경우의 수. 그럼 뭐 하면 돼요? 처음에 하나, 둘, 셋. 3팩에 1팩, 2팩.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5팩을 2팩, 3팩 해주시면은 그럼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사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뭐 1, 1, 2, 3, 3, 6, 4, 10까지. 그래서 3, 6, 30까지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 돼서 30까지 되는 게 확인이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단원명이 이름을 정해주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라고 해요. 적어놓으시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확률과 통계하실 때 써도 되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올 수도 있고 수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확률과 통계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A가 M개 그냥 요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로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AAA, BB, CC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나열하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몇 팩토리얼을? 이걸 나열하는 경우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몇 팩토리얼을? 8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고? 3팩, 2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끔 입체도형 가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어디 요거 비슷한 게 보여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963번 같은 경우 그 963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잖아. A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니까 그냥 2 곱하기 2니까 4예요. 4가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직육면체를 조금 더 복잡스럽게 가게 된다면 그럼 그때도 똑같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누군가가 막 이런 문제 풀면서 막 숫자 하나씩 적고 있을 때 하고 코웃음 한번 쳐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풀자고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네. 어디냐? 이 C단계 중에 없니? 1017번 1017번만 봐도 있잖아, 그지?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수준에서는 하나하나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작게 나오지만 사실 이게 수하 과정 또는 확률과 통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도에서 나와요. 보통 여기 이만큼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7개, 이쪽으로 막 6개. 근데 여기 막 강물이 흘러갖고 길을 못 가고 가운데 호수가 있어갖고 길이 끊겨 있고 막 이런 문제로 나와요. 그럼 그런 변형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밖에 풀 수가 없겠죠. 아니면 그거 하나하나 손으로 다 쓰고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썼을 때 단점은 계산 실수하면 한 칸에서라도 계산 실수 삐끗하면 그냥 다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1009번으로 넘어가서 1009번 마무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9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꺼낼 때, 자, 8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낼 때, 공을 꺼낼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집어넣는 것과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인 경우의 수.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작은 숫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1009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석해보면 8개,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숫자 중에서 내가 뽑는 거야? 아니면은 나열하는 거야? 순서를 정하는 거야? 아니면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면 이거는 순열로 풀어요? 조합으로 풀어요? 조합으로 풀어야 되죠. 자,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 뭐가 결정되어 있는 거는 지금 몇 자리가 있는디, 4자리가 있는디, 4개를 고를 건디 그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뭐가 될게요? 1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2가 될 거잖아. 그럼 남은 거는 숫자가 몇 개 남았어? 6개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되는겨? 이게 답이에요.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는 빼버려. 그 자리도 같이 빼고 사람도 같이 빼버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날 이렇게 좀 좀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저같이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못 박아놓는다고 얘기들한테 표현하거든요. 이 자리에 사람을 이렇게 박아 고정시켜. 그럼 이 의자 쓸 수 없고 사람도 쓸 수 없으니까 둘 다 빼버려. 네? 네. 사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테이프로 꽁꽁 감아. 싹 감아. 그럼 그 의자도 쓸 데 없고 사람도 쓸 데 없으니까 빼버려. 미안해. 그러면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은 안 뽑을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네, 쓰레기 봉투에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 특정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돼? 그 특정 의자를 고정시킨 다음에 사람도 고정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순서 섞을 수 있는 게 몇 개씩 남았고,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게 몇 개 남았는지 선택할 수 있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더 볼게요. 자, 지금 10분 정도 시간 남아서요. 그림부터 할까요? 알고전에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린 제가 거기 2차 함수 부분 다 풀어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린 부분에서 숙제가 나간 거는 몇 개 안 됐을걸요? 그 유형 13부터 유형 18까지 이렇게 딱 풀어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안 풀었냐? 안 풀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딱히 질문이 없는 건가요? 14, 40.
14 다시. 너, 내가 영상을 안 올렸구나. 그래? 13-1번 뭐야? 이거 14-1번 해드리면 14-2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내가 저번에 영상을 안 올려놔갖고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 저번에 빠졌으니까. 더 있나요? 17-2번이요. 더 있을까요? 없나요? 이렇게 3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1번, 아니야, 14, 여기 쓴 순서대로만 일단 진행해 볼게요. XY가 실수일 때 최소값. 자, 여기서 실수일 때라고 할 때 써먹는 것 중에서, 헤이? 잘 봐봐. 실수일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그 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할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만약에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뒤로 묶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묶었으니까 얘는 범위가 생기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럼 제일 작은 값은 둘 다 0, 0 남은 거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1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3-1번의 최소 에이씨 야이씨 13-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치환할 거예요. 자, 일단 치환부터 해야겠죠. 치환할 거예요. t를 x제곱 플러스 1로 치환할 건데 이거 딱 봐도 범위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범위 잡으셨나요? 내가 무조건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y라는 식은 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1이 될 거고 다행히도 그 범위, 축의 위치 아니지. 그치. 그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시면 y라는 값은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 마이너스 2라는 거의 위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얘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환 바로 다이렉트로 때린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해갖고 5 마이너스 3 하면 당연히 틀려요. 왜?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데 x가 t라는 범위는 이 t라는 값은 어디부터? 1부터 존재하는 값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어디부터가 유효 범위가 된다고요?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이요. 그럼 즉 어떨 때가 최소가 돼요? 거기에다 1 집어넣었을 때요. t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고요. 알겠니? 너 이거 범위 안 구해서 틀렸지? 그치? 맞지? 이거 틀리신 분 범위 제대로 안 구했죠? 다음 17-2번 가로가 10, 세로가 8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이거 대체 저 최소 한 번만 하고 2분 뒤에 쉬는 시간인데요. 17-2번 질문한 사람 17-2번 틀리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아니요. 이제 얼마예요? 세로의 길이는 이제 얼마예요?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뭐가 돼요? 넓이죠? 넓이는 y라고 하죠? y의 최대값.
이거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숨겨진 범위 하나 있다. x는 당연히 뭐 0부터 10보다 작아야 돼요. 뭐 의미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굳이 범위를 정하자면 요게 될 거예요. 자, 전개 y는 20 1대. 야! 최소값을 가질 때에 x를 구해라는 건 뭐야? 꼭지점에 x좌표 구하세요, 이죠. 그치? 꼭지점에 y좌표가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꼭지점에 x좌표가? 네, 그때 x좌표 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x는 6이에요. 저는 여기서 더 안 풀려고 하는데 혹시나 뭐 x는 6이 아니죠. x3이죠. 미쳤나봐요. 돌았나봐요. 6이 왜 나와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8 플러스 9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값이 3일 때가 답이 되겠네요.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x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네, 됐을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